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요, 지금 이제 어제 처갓집 갔다 오고 그제 결혼식하고 지금 오늘 신혼여행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롱베이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내가 방금 그 전화를 그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이제 소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소득 올해 지금 한 사람들이 진짜 소득은 소득금액 증명서는 2024년 거 2025년 걸 넣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2025년 걸 넣는데 적용은 2026년 1월 2일 날 개정된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해 버려요. 이렇게 2025년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비자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에러가 생기죠. 잘못하면 이제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다른 이제 소득이라고 있다든가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보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올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그건 이제 그 소득은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말하자면 그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격이요. 근데 2027년도 1월 2일이겠죠. 또 올해 1월 2일이었으니까 그러게 되면은 그때는 적용이 2027년도에 이제 발표된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올해 마차하고 신고를 할 때에 2026년도 걸 비자 접수할 거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접수를 2026년도에 못하게 되면은요 2027년도에 발표된 게 적용이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소득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렇게 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보고 소득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회사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돼도 그건 충분하거든요. 소득 기준은. 근데 이제 자영업자가 이제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요. 얼마 신고합니까? 얼마 법니까가 아니라 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세무서에 이렇게 그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그 기준은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2600 좀 못되죠. 지금 소득이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좀 늦어져 가지고 결혼을 한 6월 달에나 해가지고 6월 달이면 뭐 늦죠. 뭐 5월 달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게 되면 2027 비자 신청할 때 2027년도에 그 소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자가 2026년도로 했었을 때는 잘못하면 비자가 안 나와버린다. 이 소득은요 영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소득은 법으로 딱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죄 있는 사람 비자를 주지 마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억제 대상입니다. 범죄가 있는 사람은 비자를 억제 대상이지 비자를 주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 영사 재량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소득은 안 그렇습니다. 소득은 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확실히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사 재량이 아니에요. 이거 소득이 확실히 뭐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 숫자를 봐갖고 이거기 때문에 영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소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프리랜서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돈을 벌긴 버는데 사업자가 없어요. 프리랜서죠.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기는 뭐 가수들 어디 가갖고 이렇게 공연하고 돈 번 거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당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프리랜서. 근데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또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또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적 사업 소득자라 인적
사업소득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가가지고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도 되는데, 인적 사업소득을 이렇게 신고를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적 사업 소득자 이분들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가 없는데도 어떻게 소득을 신고합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사업자는 없어도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프리랜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일당으로 이렇게 받고 이런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적 사업 소득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하시면은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그 나오거든요. 그것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내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득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소득이 부족해버리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재산이 1억 정도 있잖아요. 집이 1억이 간다. 그래요. 1억의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시지가를 띄워보면 실질적으로 뭐 한 8천만 원 간다든가 한 6천만 원 간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낮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은 또 현금으로 이제 증빙할 때는 현금 내 통장에가 6개월 이상 이렇게 또 이렇게 통장에가 이제 이렇게 잔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보험료 가지고도 증빙을 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 가지고도 증빙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2,600을 이제 증빙을 하려면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되냐면요. 약 97,000원 정도, 97,500원 정도 내면은 이렇게 연봉 2,600만 원 정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17만 원 정도 내게 되면은 이렇게 연봉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 인정받는 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한 6억 정도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옛날에는 보면은 한 4억 좀 넘어 되던데 지금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억 정도 있으면은 지금 3천만 원 정도 인정받겠네요. 이제 500만 원, 1억에 500만 원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월급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내 가지고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는 97,500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소득을 2,6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말씀드린 것은 2명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신부가 들어오면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명 기준이죠.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계시면은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제 비자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 나머지 뭐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좌우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옛날에 미성년자를 이렇게 범죄와 관계 있어가지고 미성년자였는데 범죄와 관계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비자 신청할 때 그거의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서를 정확히 또 쓰고 사실대로 쓰고 그러니까 비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이제 꼭 알고 계십시오. 비자 신청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